한밤중에 자주 화장실에 가서 깨어나시는 일이 반복되면 그 불편함이 왜 생기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에서 깨면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다음날 활동이 힘들어집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면 이런 일이 더 잦아지고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단 하루 안에 밤중 소변 문제로 깨어나는 횟수를 줄이고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한 행동 변화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단계들을 제시할 테니 끝까지 읽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로 달라질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제가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야간요, 넉츄리아르, 제가 잠자는 동안 한 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1회 이상 깨는 것은 흔하지만 2회 이상이면 일상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밤에는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소변 생산이 줄어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밤에도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고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조금만 차도 깨게 됩니다. 마치 저녁에 수도 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물통이 금방 찬다고 보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수분 재흡수 능력이 감소하고 전신질환, 당뇨, 수면 무호흡증이나 전립선 비대증 또는 과활동성 방광 같은 요인들이 더해져 야단뇨가 발생할 확률이 커집니다. 또한 하지부종, 미외에서 누웠을 때 이 체액이 중앙으로 돌아와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야간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 연구와 임상 데이터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서울 아산병원, 삼성 서울병원 등에서 진행된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에서 야간뇨 유병률이 약 50, 출 60%에 이른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60%를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야간에 2회 이상 깨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평균 60분에서 90분 줄어들며 낮 시간의 피로도와 우울감, 인지 능력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국내의 한 코호트 연구는 야간뇨가 있는 노인에서 낙상 위험이 약 1.5배 높아지고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이런 통계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야간뇨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노인에서 매우 흔한 원인으로 요류가 약해지거나 잔뇨감이 생겨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과활동성 방광은 소변이 급하게 마렵고 자주 가는 증상이 주를 이루며 밤에도 빈번하게 소변이 마렵습니다. 전신적인 원인으로는 신부전이나 신부전처럼 체액 조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당뇨로 인한 다뇨,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항이뇨 호르몬의 불균형 등이 있습니다. 약물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뇨제는 주로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저녁에 복용하면 밤에 소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음, 카페인 섭취, 야간에 수분을 과다 섭취하는 습관 등 생활 습관 요인도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소변일지, 가를 기록해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났는지, 하루 총 소변 횟수와 야간에 몇 번 깼는지, 각 소변의 양, 소변컵이나 화장실의 물줄기 정도로 대략과 카페인, 알코올, 섭취 시간 등을 적습니다. 이 간단한 기록만으로도 원인을 좁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알겁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고 야간에 3회씩 깨는 분이 있다면 우선 수분 섭취 시간 조절만으로도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주일 내내 야간 소변량이 많고 낮에도 소변량이 많다면 전신적인 다뇨를 의심해 혈당 검사나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 통증, 발열, 탁한 소변이나 냄새가 동반되므로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단 하루 만에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실전 행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일반적으로 저녁 육치 팝업 시 이후에는 물과 음료 섭취를 줄이고 취침 2시간 전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들입니다. 카페인, 커피, 녹차, 일부 탄산음료과 알코올은 밤중 소변을 촉진하므로 오후 이후에는 피합니다. 자기 전에는 더블 보이딩, 즉, 한 번 소변을 본 뒤 잠깐 기다렸다가 다시 소변을 보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 방법은 방광의 잔뇨를 줄여 자다가 깰 가능성을 낮춥니다. 또 한 가지 즉각 적용 가능한 방법은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 소파에 누울 때 발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 20치 30분간 쉬면 하지에 고인 수분이 흡수되어 밤에 소변으로 덜 나옵니다. 간단한 다리 마사지만으로도 즉시 효과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외래에서 만난 74세 김영자 씨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평소 저녁에 다리가 붓고 밤에 3치 4번 일어나던 분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신부전은 없었고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 다리가 붓는 생활 습관이 원인이었습니다. 병원 권고대로 오후에 다리를 올리고 취침 4시간 전부터 소금 섭취를 조금 줄이며 저녁 이뇨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아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야간 소변 횟수가 1회로 줄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압박 스타킹, 탄력 스타킹이를 하루 동안 착용해 저녁에 부종을 줄이는 방법도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단, 신부전 등 심각한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바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제뇨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골반 적은 운동, 케겔 운동이 지있습니다. 많은 분이 운동이 큰 차이를 낼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예, 꾸준히 하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하면 급박요나 요절박, 소변 참기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간 조이고 5초 쉬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 실시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배, 엉덩이 근육이 함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오로지 골반 근육만 조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전기 자극 치료나 바이오 피드백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치료는 삼성 서울병원과 서울 아산병원에서 노인 과민성 방광 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상황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야간 소변이 밤중에 과도한 소변 생산, 야간 단뇨의 인터페이스에 의해 발생하면 항이뇨 호르몬 계열의 약물, 예, 데스모프레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은 저나트륨 혈증에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인 경우에는 알파 차단제나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 같은 약을 복용하면 배뇨 증상이 개선되어 야간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약물 선택은 개인의 혈압, 심장질환, 심장기능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나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등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과활동성 방광 약제는 주로 낮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일부 약제는 밤의 빈뇨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이는 반드시 치료해야 합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야간에 반복적인 저산소와 각성으로 인해 항이뇨 호르몬 분비 패턴이 깨지면서 야간 단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과 서울 아산병원 수면 클리닉에서는 수면 무호흡 치료 CPAP가 야간뇨를 유의미하게 줄였다는 임상 보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수면 중 큰 소리로 코골이와 함께 숨이 멈추는 증상, 아침 두통, 낮 시간 과다 졸림이 있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을 통해 단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면 중 소변 횟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원인 질환을 치료하면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흔히 실시하는 검사들도 소개합니다. 기본적으로 요검사, 요침사, 소변 배양 검사, 혈액 검사, 혈당, 크레아티닌, 전해질,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와 신체 검사를 통해 대략적 원인을 파악합니다. 필요시에는 소변량 측정, 24시간 소변량, 요류 검사, 유로플로메트리, 잔뇨 검사, 방광 초음파 등을 시행합니다. 고령 환자의 경우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고령친화 클리닉에서는 고령자의 약물 리스트를 정리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약물을 조정하는 임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불필요하게 수면을 방해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밤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루 플랜을 단계별로 소개합니다.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를 대폭 줄이고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합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금 섭취는 평소보다 20-30% 줄입니다. 취침 90분 전에는 2번 화장실에 다녀옵니다. 첫 번째는 평소처럼 소변을 보고 두 번째는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가볍게 소변을 봅니다. 더블 보이딩. 잠들기 전 20-30분간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이용. 잠자리 주변은 밝은 조명 대신 낮은 조명을 사용하고 밤중 화장실 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작은 보행등을 설치합니다. 만약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첫날 밤부터 소변 횟수와 수면 지속 시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즉시 효과를 본 사례들을 더 소개합니다. 68세 박영수 씨는 밤에 3번씩 깨던 증상이 하루 만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평소 저녁 9시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취침 직전까지 TV를 보며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단 하루 플랜을 적용한 첫날 밤 물 섭취를 줄이고 더블 보이딩을 실천한 결과 소변 횟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75세 이정자 씨는 압박 스타킹 착용과 저녁 다리 올리기만으로도 바로 효과를 보았고 한 달 후 병원 검진에서 잔뇨감이 줄어 방광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들 사례는 간단한 생활습관 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단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지만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리법도 함께 알아두면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하지 부종을 줄이며 심장과 혈관 건강을 개선해 얄뇨를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걷기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꾸준히 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위생을 개선해 깊은 수면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또한 변비는 배뇨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유지하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요약하겠습니다.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인지 검사하고 약물 또는 수술적 치료, TURP, 레이저, 전립선 수술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활동성 방광은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 방광 훈련, 골반 적응 강화로 관리합니다. 야간 단뇨가 주된 문제라면 항이뇨 호르몬 제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이라면 수면 클리닉의 CPAP 치료로 개선됩니다. 한국의 대형 병원들,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삼성 서울병원은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으로 노인 환자들의 야간뇨 개선에 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소변 일지와 약물 리스트를 지참하면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요점을 정리하고 실천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오늘 밤 실행할 것. 1. 저녁 7시 이후 수분 섭취 제한. 2. 카페인, 알코올 금지. 3. 취침 90분 전 더블 보이딩. 4. 저녁 20수 30분 다리 올리기 또는 압박 스타킹 착용. 5. 취침 전 가벼운 골반 적은 운동 10분. 6. 필요시 복용 중인 약물, 시간 조정에 대해 주치의와 상담. 이 6가지는 바로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첫날 밤부터 차이를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간요는 부끄러워 숨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가족과의 대화,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수면의 질과 낮 시간에 활력이 회복됩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하나라도 반드시 오늘 밤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내디드세요. 오늘부터 실천하세요.